(2023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중국에서 보낸 정찰 위성에 대한 미국의 모습은, 정치권의 모습은 운동권 용어를 쓰면 대오단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SA-5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에 대해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 이번에 중국이 보낸 정찰 위성을 격추시켰죠. 격추하기 전에 U2기가 그게 이제 18km 상공을 떠다니니까 보통의 여객기들은 10km 정도 높이, 에베레스트가 8,800 몇 미터죠. 거기에 걸리지 않은 정도로 높이로 날아가고, 헬기는 보통 4,000m 이하, 뭐 한 몇백 미터에서 한 1,000m 정도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기는 눈에 보이고. 근데 정찰 풍성은 이제 더 높이 떴기 때문에 U2기 정도가 아주 고공에 뜨는 거니까 가서 이걸 촬영을 쭉 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통신 감청용 다중 안테나하고, 그러한 이전 감청을 하게 되면 그 감청된 정보를 자기 나라에 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태양광 전지판 등이 있었다. 안테나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큰 풍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선을 띄운 주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정원인데, 걔네들의 정보기관은 되게 자국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걔네 정보부가 보낸 건 아니고, 또 중국의 경찰은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공안전부. 공안이 보낸 것도 아니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에서 띄운 거다 라고 그랬고, 중국은 이러한 번론을 미국뿐만 아니라 40개 국가에 띄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중국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한 40개 나라한테 디브리핑, 비밀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하이난성, 해남도, 중국의 우리 제주도처럼 제일 남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군부대 연구소에서 띄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적의 대공 방어 체계를 시험해 볼 수 있고, 뭘 떠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 기관에서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찍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안테나하고 이 태양전지판 같은 경우는 바닥에 가라앉았는데 아직 건지지 못했어요. 건지면은 더 확실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 중국이 띄운 정찰 풍성에 영어로 쓰인 부품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보다 더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G7 국가, 그 다음에 유럽연합, 호주, 인도, 한국 등에도 다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했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중국 정찰 풍선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상당히 긴 사설, 중요한 사설을 썼어요.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라서 중국이 40개국 이상의 정찰 풍선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쭉 그런 보도를 인용하면서,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각을 세우지 않았느냐. 사드 배치됐을 때 그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평택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 육군 기지가 있고, 오산에는 독일에 있는 것 다음으로 큰 해외 미군 공군 기지는 오산 기지가 있다. 이런 걸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띄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대응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방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 나고 난 다음에 2m 크기의 북한 풍선이 넘어왔을 때 그냥 북한 측에서 기상 관측용으로 띄운 것이다 라고만 하고 나서 그냥 넘겼는데, 맞느냐. 자꾸 우리는 해석 안보를 해버리죠. 별 문제 없다. 별 문제 없긴 무슨 별 문제 없어. 터지고 나오면 맨날 난리죠. 지금 더 큰 문제는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작년 말에 11월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울릉도 쪽에서 공습경보 때리고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속초 앞바다 58m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때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 광양함 잠수함이 침몰하면 건져 올리는 배가 갔는데 1700m 수심까지 떨어져 있는 걸 끌어올렸어요. 기술은 참 좋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뭐지? 지대지 미사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어서 이제 미사일 탄도부는 날아가서 없고 이 밑에 엔진하고 이런 그 하단부만 발견됐는데 분석한 결과 SA-5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에서는 S-200 미사일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는 걸 맞추는 미사일이라는 얘기죠. S-200이 있고 S-300이 있고 S-400이 있습니다. S-300하고 400 기술을 갖고 우리가 그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게 UAE인가 수출한 천궁2. 이 SA-5는 액체 연료를 쓰는데 이 액체 연료는 북한에서 그 지대지 미사일 쏠 때 그런 액체 연료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독극물 같은 그런 액체 연료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고체 연료를 4개 붙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체 연료 통은 어디 날라가 터졌는지 못 찾고 이 액체 연료 통하고 엔진하고 노즐 일부가 붙어 있는 걸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미사일 잔해에 러시아 표기가 있어서 이게 67년도인가 러시아가 개발한 건데 북한이 한 80년대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기인가 도입해서 평양을 방어하려고 집중 배치했었습니다. 유사시가 되면은 한미 공군이 떠서 평양에 있는 인민군 지휘부하고 북한 지도부를 공습을 하죠. 그때 시드 작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비행기들이 저공 침투에 들어가면 인민군도 레이더를 쏴서 잡아갖고 이제 S-200이나 300을 쏴 올리는데 그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그 레이더 기지를 때리는 겁니다. 그 레이더 기지에서 전파가 딱 와서 우리 비행기를 잡으면 우리 비행기도 딱 알고 거꾸로 그 전파를 향해서 함 미사일을 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 S-200이 대응하면서 우리를 잡고 이게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전쟁을 할 때 S-200이 바로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인민군도 자꾸 작전 계획을 바꿔갖고 더 좋은 무기가 오게 되면은 그거는 평양 방어에 집어넣고 구식 무기는 전방으로 보냅니다. 이게 전방에 인민군이 서쪽에서부터 4-2-5-1 군단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방이라 그러는데 걔는 전연이라 그러죠. 그 전연 군단에다 배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에서부터 한미 공군이 넘어오면 맞추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배치했는데 이거를 쐈습니다. 원래는 지대공 미사일은 쭉 발사돼서 올라가다가 적기를 맞추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지역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못 맞추면 자폭을 시켜요. 근데 이 미사일은 우리 비행기를 향해 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쭉 쏴서 계속 날라오다가 바다에 충돌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대공 모드로 쏜 게 아니라 지대지 모드로 쏜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북한의 SA-5에 해당되는 게 우리의 미군이 갖고 있었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이 소련 비행기가 오면은 잡는 지대공 미국의 미사일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갖고 건데 그게 이제 유사시가 되면은 그냥 지대지 미사일로 쏠 수도 있어요. 핵탄두까지 달아 쏠 수도 있고. 그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SA-5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북한은 그걸 이번에 지대지 모드로 쏜 거죠. 미국은 나이키 허큘리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리어트를 하면서 팩3라든지 사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쐈는데 우리는 이걸 건져 올려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뭐 규탄한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야에서 뭐 한다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울릉도로 오는 것 때문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대한민국을 향해서 쐈잖아요. 그럼 우리도 평양 인근으로 한번 미사일을 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바이든은 중국이 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니들이 한다면 우리는 대응해 줄게 이렇게 연설하던데 그런 게 나와야 되죠. 이 북한이 이게
우리가 하도 호구처럼 나가니까 세게 나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81년도입니다. SR-71 이것도 아주 고고도 정찰기인데 미군 SR-71이 황해도 일대를 쓱 비행하니까 북한 영공에 안 들어간다. 얘네들이 S-200을 SA-5를 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 비행기 높이 떴고 빨리 비행하는 바람에 맞추지 못했지만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 SA-5를 간단히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적이 있죠. 2001년에 우크라이나가 좀 늘 시끄럽죠. 그때도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반군이 있어서 시끄러울 때인데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지원한다고 의심을 해서 잘못 쐈어요. 그래갖고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쐈던 게 SA-5입니다. 2018년에는 시리아의 지금 정부가 지금 반미 세력이죠. 반자유주의 세력인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F-16에 들어가서 어떤 작전을 하니까 시리아군이 SA-5를 쐈어요. F-16이 미사일 쏜 걸 알고는 쫙 4대가 들어갔다가 찢어지면서 비행하면서 차프를 쏘고 이제 전자전을 했죠. 차프를 쫙 쏘면은 이런 미사일들은 비행기 뒤에서 엔진이 나오잖아요. 불을 보고 따라가는데 또는 이제 레이더 자기네 쏜 레이더파를 쏘면은 그 반사되는 걸 보고 자라가는데 차프를 쏘고 뭐 플레어 터트리고 하면은 다른 불이 번쩍번쩍하고 다른 것들이 막 점프팔 세게 쏴주니까 글로 날아가서 놓칩니다. 그러다가 이게 엉뚱하게 이스라엘 F-16은 못 잡고 옆에 러시아의 정찰기 IL-20이 있었는데 그걸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SA-5도 우습게 볼 무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또 하나의 주제는 지금 북한이 SA-5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시대의 무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정찰 풍선을 띄우는 것도 구시대. 아이 뭐 그 벌룬에다 띄워갖고 슬슬 띄워오는 거 돈도 얼마 안 들지만은 나름대로 꽤 쉽게 태양 전지판 갖고 에너지 얻고 보내고.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요 얘네들의 무기는 우리나 미국의 무기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원하는 거를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은 후진 미사일이지만 그거 맞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고가의 미사일인데 우리도 죽지만 걔네 것도 맞으면 죽어요. 뭐 우리가 백두금강 뭐 이런 거 뭐 U2 뭐 무인기 갖고 북한이나 중국 보는 것도 좋지만 쟤는 정찰 풍선 갖고 슬슬 봅니다. 못 사는 나라가 아주 다부지게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나 우리 정부 특히 우리 군이 그러는데 구닥다리 무기라서 별거 아니다. 지난번 무인기도 별거 아닌 건 맞아요. 근데 뚫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뚫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뚫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나마 북한 지역으로 우리도 무인기 투입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늘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은 딱 격추하고 난 다음에 여야가 모두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규탄을 발표하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액션을 하겠다. 뭐 경제제를 가하겠다 들어갑니다. 이래야 됩니다. 지난번 SA-5가 북한 거 왔을 때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북한 무인기 때도 없었고 더군다나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시켜놓고 이제는 김건희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는 이북 가려고 돈 준 사람이니까 그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입을 안 열죠. 근데 저 정당을 지역적 연고라든지 운동권 관계 때문에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합니다. 이제는 저는 호남분들이라 그래서 어떤 자꾸 운동권한테 인질로 잡혀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게 되면 아주 결혼하게 나와서 우리도 갈겨야 됩니다. 뺨을 갈기든 한 방 쏘든. 미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자들은. 근데 우리는 한 건 호구야. 윤 대통령이 그나마 난데 아직도 약해.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자기 억울한 거에 대해서는 뭐 유검부제, 무검유제 뭐 이상한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자기 살려고만 합니다. 국가 안보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청래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한동훈하고 다투고 참 우스운 정치가 되고 있죠. 자,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미국의 대우 단결, 운동권이라고 썼습니다. 북한의 SA-5 미사일 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야당 정치 세력을 바꾸는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바꾸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